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음주운전 농도 0.160.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과 면책금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작년 2020년도 9월경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약관 갱신은 2020년도 갱신 즉 면책금 상향이 돼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면책금을 내게 됐고요. 우선 400만 원만 납입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합의 진행은 못했고 대물 처리 완료됐고 인사피해 2명이었으나 1명은 합의 진행 완료됐습니다. 1명은 아직 병원 통원 치료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치 3주고 8개월째 통원 치료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합의할 시 제가 보험사에 상대방 병원비 및 합의금 전부를 다시 납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합의를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민사합의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 또한 지금 더 이상 돈을 낼 형편도 되지 않아 문제가 큽니다. 면책금 1,000만 원을 다 내었을 경우 상대방 합의금 및 병원비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지 면책금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글을 남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면책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보험사에서 책임을 가져가는 거죠. 정확히는 책임의 인수라고 하죠. 인수. 이제 책임의 인수인데 무한정 책임을 인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책임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 책임의 한도가 넘어간 부분부터는 이제 가해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책임의 한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과거에 보험사의 한도가 거의 무한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손해율이 커지다 보니까 보험사의 책임 한도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 3주의 통원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그 한도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금을 뭐 100만 원 냈던 400만 원 냈던 그거는 보험사와 우리 신청자에 대한 내부적인 관계지 외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400만 원만 준 거잖아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주시면 되는 거고 그것과 피해자들이 받는 배상과는 다른 관계예요. 그건 외부 관계거든요. 보험사와 피해자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 책임 한도 안에서는 더 뭐 우리가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책임이 한도의 범위를 넘어가면 더 내게 되겠죠. 그러나 전치 3주 가지고는 책임 한도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운전자범 없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버터플라이 12님. 운전자범 없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가해자란 얘기죠. 음주는 아니었어. 다행이네요. 자, 일반 사고인데요. 피해자가 12주 나왔네요. 무릎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하셨고요. 종합보험은 들어있지만 운전자보험은 당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상해라 운전자보험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종합보험은 들어있지만 이제 종합보험 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형사라는 거죠. 형사. 민사합의는 어차피 종합보험으로 보시면 되니까 형사합의를 순전 제 돈으로 봐야 할 텐데 결국 돈이 없어 합의를 못했다 가정하에 보통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벌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음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벌금이 나오진 않아요. 종합보험도 들어가 있고요. 피해자분께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몇 주 동안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답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합의에 대한 별로 의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연락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뭐 민사는 받으시니까 어차피 종합보험이 들어있어서 민사합의는 받으시는 거고 형사에 대해서는 지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 반성문 저희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요양원에 계시다 서류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잘하셨고요. 현재까지 수입이 없다는 서류도 일단 준비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뒤늦게 제출하겠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안 좋게 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는 거니까요. 뭐 배째라 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도움이 되는 서류라면은 법원에서 1심 선고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 내시면 됩니다. 추가로 낼 수 있는 건 다 내는 게 좋습니다. 네, 내는 게 좋아요. 뭐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형사 합의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될 것 같고 종합보험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임모님 음주운전 교통사고. 본인이 음주를 한 후 오토바이를 타다가 상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인가 봐요. 교통사고에서는 본인이 피해자 신분이고 치료를 받고 있고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자,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이제 상대방이 더 과실이 크다는 거죠. 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전치 12주가 나왔으면은 일단은 과실 비율에서는 우리가 과실이 적기 때문에 피해자가 됐다면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연락을 받으시고 적정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합의를 받아야 돼요. 합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치 12주면은 이거는 합의금 산정이 안 돼요. 일단은 뭐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오토바이 가액이라든지 수술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 다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손해사정사를 한번 구해 보시고 정 안 된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 회사도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뭐 저한테 꼭 맡기라는 건 아니니까 뭐 일단은 한번 주변에서 알아보시고 안 되면은 연락이라도 한번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 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